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고 이제 비인 듯 눈인 듯 조금 흩날리는데 시장을 보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걸까요? 갈대 같은 시장의 변동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주식의 기준 호동쌤과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올해는 주식의 기준을 제대로 잡고 행복하게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 할게요. 호동쌤, 임호동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네, 왜 기다리셨죠? 아, 선생님 수업 듣고 싶어서 기다렸죠.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어쨌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을 기다리신 분들도 맞습니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느덧 어쨌든 날씨는 아직 춥지만 입춘까지 또 지났습니다. 곧 봄이 온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도 봄이 좀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증시가 좋아진다고 여러분들 내 계좌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이제 기회를 잡는 자가 결국 이제 다가오는 기회를 결국 잡는 사람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결국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소위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대충 주식을 한다고 내 계좌의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지고 상승장이 나온다고 내 계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상승장이 나오면 그만큼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또는 시장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손실을 줄여낼 수 있을지 결국은 제대로 배워서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좌에도 봄이 다가오려면 이번 기회에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초부터 탄탄히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강의실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왕초보도 시황을 볼 수 있다라는 바람으로 조금씩 시황 듣고 있잖아요. 네. 오늘 시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네. 지난주하고 똑같이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따로따로 노는 맞아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곤혹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난주까지 보더라도 코스피의 상승폭이 생각보다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매매하는 종목은 코스닥 중소형 종목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를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던 종목이 아닌 시장 소외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사실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양봉 대비 오늘의 봉은 무슨 캔들이죠, 여러분들? 바로 교수형 캔들입니다. 사실 장중에 하락 음봉이 상당히 강하게 떨어지면서 지난주까지 올라가던 코스피 종목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교수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상당히 아래 꼬리가 긴데요. 몸통은 작고 아래 꼬리는 상당히 깁니다. 자, 그러면 이 교수형 캔들 다음에는 상승을 하나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나요? 좀 주리 더 학생. 지켜봐야 되겠죠? 확실할까요?
예. 네. 근데 매수세가 세긴 하지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알 수가 지켜봐야 될 없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주리 학생이 조금 떨렸어요.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이제 갓 시작하신 분들이 배우긴 배웠어도 뭔가 계속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이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맞나?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제서야 주식을 배워 가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주식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기초를 좀 잘 몰랐다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왕초보 주식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알듯 말듯 한 이 부분을 확신으로 만들려면 결국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교수형 캔들입니다. 교수형 캔들은 망치형 캔들하고는 다르죠. 망치형 캔들이라면 양봉의 빨간색일 경우 강한 상승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자, 교수형 캔들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어서 뭔가 매수세가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꼬리가 길었다라는 거는 뭔가 강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끌어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 교수형 캔들만 가지고 다음에도 코스피가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긴 어렵고 내일장의 봉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봉 다음에 교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였고 교수형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매수세의 힘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다음 날에는 약간 밀리는 형태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밀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지금 상승하는 걸 보고 야, 이제는 좀 그냥 코스피 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르르 쫓겨다니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개념인데, 자, 지금 양봉과 오늘의 교수형 캔들이 같은 구간에 일치를 하는데 조금 과거로 당겨보면, 자, 여기에 바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갭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안 그래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갭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제 갭이라는 부분은 저항이 될 수 있고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는 거고 주가 밑에 있으면 지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갭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딱 정확하게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봉에 이 걸려 있는 부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는 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오전장은 좋았는데 오후장에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정말 곤혹스러운 게 보통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는데 네. 요즘은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네. 또 오늘 아침에는 코스닥이 반등하는데 코스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시소 게임입니다. 그렇죠. 서로 지금 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죠. 완전히 이제 시소 게임인 중이라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이제 맞춰야 되나 사실 곤혹스러운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코스닥의 음봉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음봉만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일단 지난주에 봉 수목금 우리 요거 안 배웠습니다. 사실 수목금 자, 요 캔들의 패턴 이름을 샛별형이라고 부릅니다. 샛별형이요? 네, 자, 우리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고 자, 그런데 요런 캔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 교실에 제가 캔들 자료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근데 샛별형 이름부터가 좀 긍정적인 느낌인데 저 흐름이 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샛별형 긍정적인 겁니다. 그쵸, 네. 네. 일단 이름부터가 이제 뭔가 반짝 맞아요.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통 이제 주가 하락 국면에서 샛별형 패턴이 나오면
상승 반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샛별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네.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좀 작았습니다. 작았기 때문에 오늘 봉이 눌림 봉이 좀 나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샛별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요 저점을 보통은 잘 안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 눌림봉이 나왔어도 또 떨어질지언정 지난주 목요일 봉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져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음봉 나왔다라고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크겠지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금 지수 차트를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되고 있다라면 오히려 지금 코스닥 종목들 정리하고 코스피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잡아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동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상승 반전형 캔들을 찾아서 그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매매하는데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오늘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은 교수형 캔들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또 아주 많으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장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코스닥이 힘들고 이제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또 코스피로 옮겨가는 거는 조금 그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것보다는 상승 반전형 캔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황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서 시황을 분석하고 시장 공부하기 너무 힘드시죠?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디에다가 이 궁금증을 물어봐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강의실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래 보이시죠? 왕초보 주식반 2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노란 톡을 실행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왕초보 주식반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0909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2강의실 오픈이라고 써 있죠. 1강의실이 진작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실이니까 2강의실도 오픈을 하자라는 이 호동쌤의 뜻으로 저희가 2강의실까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의실에서 정말 많은 초보 이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도 함께 하시면서 실력도 나날이 성장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2강의실에서도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와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자료나 질문 이런 부분은 1강의실과 2강의실 모두 똑같이 제공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캔들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네. 캔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좀 마무리가 됐을까요? 캔들을 아직 안 한 게 있긴 한데 네, 캔들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동안 진도를 못 네. 따라왔던 부분이라든지 네. 내지는 제가 강의로 다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우리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 교실에서 제가 또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또 필요한 보충 자료도 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야 그동안 캔들 나 이거 배웠는데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또 헷갈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인 이상 잊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죠? 한 번 배워서 다 기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배워서 주식을 다 잘하면 손실 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다 부자 되겠죠. 네. 우리 여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타이틀이 뭡니까? 타이틀 기억나시나요? 타이틀이요? 네. 처음부터 잘 벌었다면 그건 주식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네. 네. 아, 잘 벌었다면 아니라 잘했다면이죠. 잘했다면. 네. 아, 너무 제 속마음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네. 처음부터 잘했다면 뭐 그건 주식이 아니다인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식을 잘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맞아요. 또 한 번 배운다고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설을 잠깐 붙이면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 사고가. 진짜예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네. 저희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가 네. 옆에 차를 좀 긁었습니다. 예. 뭐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 친다고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고 또 차를 사가지고 운전한다고 바로바로 잘할 리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은 제대로 배워서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그게 숙달이 되죠. 그렇죠. 저희 와이프도 운전면허 딴 지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는데 운전을 잘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차를 좀 긁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주식도 여러분들 주식 대충 그냥 배워가지고 한다. 운이 좋아서 수익 날 수는 있는데 그게 연속적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왕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셔야지 이게 실전에서 나오지. 대충 한 번 봤다고 호동쌤이 뭐 힘내 자료 줬으니까 이거 한번 보면 나 주식 좀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긴 운전도 정말 잘하는 분들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주식도 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리 맞습니다. 기초가 탄탄해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한두 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반복 숙달입니다. 여러분들.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나 오늘 이거 내용 어려워서 못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어렵지만 그래 오늘 호동쌤한테 잘 모르는 거 한번 물어보자. 제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다가 질문을 주시고 또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자료 좀 달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필요한 것도 드리고 그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왕초보 주식반은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채워가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HTS를 딱 키는 순간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봉 차트입니다. 캔들이죠. 빨간색하고 파란색 캔들입니다. 뭐 캔들 모양은 뭐 장대 양봉도 있고 장대 음봉도 있고 뭐 교수형 캔들도 있고 망치형 캔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봉 차트를 제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봉 차트를 제외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동평균선. 네. 선, 거래량? 네. 봉 차트를 제외하면 네. 그렇죠. 선 차트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선 차트를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동평균선.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한 의미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 못하고 맞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은 다들 아시죠? 네, 이동평균선. 이름은 다 압니다.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저도 이름은 아는데 네. 진짜 저게 하나하나 다 뭔지는 헷갈리더라고요. 뭐 숫자가 열심히 써 있어요. 뭐 네. 며칠서 며칠서.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구나. 뭐 흐름이구나. 네. 네, 평균을 나타내주나. 뭐 이 정도? 그러면 제가 요 캔들 색깔을 좀 지우고 네. 선 차트로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캔들 색깔을 지우고 선 차트만 조금 진하게 이렇게 뭐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뭐 연두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주리 학생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이동평균선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알려주는 선행지표이다, 아니다. 선행지표이다, 후행지표이다. 자, 첫 번째,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동평균선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선행지표다. 그러니까 우리 차트를 볼 때 어쨌든 차트를 보고 나서 내일의 주가를 맞추려고 해야 된다 보니까 캔들 차트도 마찬가지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안다 라고 생각되시면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후행지표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부터 주리 학생. 맞출까요? 네, 전 2번이요. 후행지표다? 네, 후행지표. 왜요? 그 동안의 그 지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수의 평균이요? 그러니까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니까 주가의 평균. 평균 선이니까 후행 아닐까요? 어떤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그 뭐 거죠? 종목이 됐든 네.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조금 뭔가가 부족하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우리 그럼 시청자분들의 네. 한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실 분들도 지금
다 2번 올려주셨어요. 2번이요. 은총님, 레드님. 네, 1강의실에서 2번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222 보이시나요? 네, 지금 레드님이 진님 2번. 기똥찬 대박님, 빛나는 하루님도 다 2번이시고요. 위에 올려주셨던 분들, 1번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KMG님 1번, 나의 사랑님 1번도 계시는데 거의 한 80% 이상은 그래도 2번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후행지표 아닌가요? 참 다행히도 정답은 나와요.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정답은 2번이 맞는데 네.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개념은 2번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근데 매매를 할 때는 다 1번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실전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를 실전에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배운 거 따로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내 그냥 감각대로 따로 이렇게 놓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네, 거죠. 그렇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놓으면 안 되고 네.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후행지표죠. 후행지표. 자, 이유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 영어로는 무빙 에버리지인데 소위 평균입니다. 무슨 평균? 결국은 주가의 그날의 종가 가격을 연결을 해서 만드는 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동평균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보는 HTS에 나오는 모든 정보는 사실 후행성입니다. 캔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동행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가를 나타내니까요. 근데 캔들의 종가를 다 평균을 내서 만드는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뒤에 나오는 거니까 후행성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결국 HTS에 나오는 정보는 다 후행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후행성 지표를 보고 미래의 주가를 맞춘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측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이 차트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흐름을 이해하고 차트를 보시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캔들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가끔씩 노란톡에서도 저한테 이동평균선 질문을 주시는데 핵심은 과거에 이러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이제 추세라고 하고 추세 흐름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좀 더 사설을 보태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제 친구의 고모님이 무속인입니다. 요건 좀 사설입니다. 네. 제 친구의 고모님이 무속인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이 무속인들은 그 사람의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어딜 가든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무속인들이 미래를 맞추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지 거의 않나요? 못 맞춥니다.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 뒤에는 귀신이 좀 쳐다니는데 네. 이 귀신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행동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 얘는 공부를 잘해왔으니 앞으로 이런 대학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이제 무당이 그걸 듣고 나서 알려주는 거랍니다. 귀신도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귀신도 앞날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주가의 앞날을 어떻게 맞춥니까? 예측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동평균선의 핵심은 그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 5개가 있습니다. 캔들 5개가 있는데, 자, 근데 캔들 5개에서 지금 이평선이 없죠? 제가 지운 걸까요? 원래 없는 걸까요? 자, 주리 학생 여기 캔들 5개는 있는데 네. 이동평균선을 제가 지운 걸까요? 원래 없는 걸까요? 저 봉이 어떤 봉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월봉인지. 일봉입니다. 일봉이요? 일봉 5개입니다. 원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안 말렸습니다. 네. 예. 왜 없을까요, 근데? 평균을 낼 수가 없어서? 너무 작아서? 며칠 안 돼서?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다섯 개가 저는 있는데요. 번호만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봐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없는 이유는 네. 자,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의 종가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동평균선은 결국 N 거래일의 종가들의 합을 N 거래일만큼 나누는 가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캔들이 지금 5개입니다. 5개면 5거래일이죠. 5거래일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의 종가는 여기고 이 캔들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캔들의 종가는 여기겠죠. 그 다음에 이 캔들의 종가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 캔들의 종가는 양봉이니까 위에입니다. 이 캔들의 종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74,000원입니다. 참고로 이거 삼성전자 캔들입니다. 73,400원입니다. 73,400원이고 여기의 가격은 74,400원.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종가 가격이 전일보다 떨어졌으니 74,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가가 당연히 밑입니다. 밑이니까 72,700원이고 여기에 이제 종가가 73,600원입니다.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을 나타낼 수가 없는 이유는 5개 캔들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완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장중에 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장중에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종가 기준이니까. 네. 그래서 보통 5개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아, 그럼 이제 5일이 끝났으니까 다음 날 나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네. 73,400원, 74,400원, 74,300원, 72,700원, 73,600원을 다 다 더한 다음에 5일이니까 5로 나누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그게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대충 계산을 하게 되면 73,680원입니다. 그래서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그날 바로 나타날 수가 없는 이유는 장중에 결국 종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가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나올 수가 없어서 보통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이동평균선이 5일 마지막 캔들에 그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들면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6만 원 사람들이 매수해갖고 종가가 6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서 6만 2천 원이 둘째 날 종가 가격이 형성됐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사람들이 또 사서 6만 4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와, 넷째 날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많이 사서 6만 4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팔아서 6만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자, 6만 원 양봉이고 6만 2천 원 당연히 가격이 전일 대비 올랐으니까 또 올라갈 거고 6만 4천 원이면 당연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6만 4천 원이 넷째 날에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는 보합 캔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6만 원이 됩니다. 결국 이 종가들을 쭉 연결해서 평균을 낸 게 바로 5일 이동 평균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평균을 내면 이제 6만 2천 원이 됩니다. 6만 2천 원인데 6만 2천 원이면 결국 그날 이동평균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5일째 마지막 캔들에 거기다가 이제 점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 점을 그은 게 이동평균선이고 사실은 그 점들을 매일매일 이제 캔들이 형성될 때마다 그 점을 연결하는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캔들 위에 점이 되고 이 네. 점끼리 있는 걸 선으로 연결한 게 이동평균선인 거죠? 그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동평균선은 사람들이 사는 평균값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네. 대게 공판장을 가는 겁니다. 공판장 가면은 막 경매하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갓 잡은 대게, 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왜 이렇게 자, 잘하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몇 명이 참여할지는 모릅니다. 네. 오늘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여를 해서 10명이 오늘 대게값 5만 원에 합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엔 20명이 몰려와서, 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자, 해서 8만 원에 딱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네. 그럼 첫날은 5만 원이고 둘째 날은 8만 원이죠? 이거를 5일 동안 하다 보면 그게 5일 이동 평균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그날 사람들이 이 대게값을 불러서 만든 값이지 않습니까? 네. 제품의 그날에 사람들이 합의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5일 동안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산 가격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그 거래일만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산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5일 뒤에 6일째 아침에 여기다 점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 마지막까지 다시 해서 또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점들을 연결하는 게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동평균선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그날 합의된 가격을 평균을 낸 겁니다. 사람들이 산 값의 평균인 겁니다. 자,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 암묵적으로 5일 동안 사람들이 산 가격의 평균인데, 네.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게 산 거죠. 이평선 밑에 주가가 밑에 있는데요. 아,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싸게 산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5일 아. 동안의 이동평균선 가격이 네.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주가가 종가가 8,000원입니다. 그거 비싸게 산 거 맞지 않나요? 평균 값이 10,000원이면? 오늘의 주가가 8,000원인데요. 오늘의 주가가 8,000원이면 싸게 산 거죠. 그래서 더 높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지금 조금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땀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게 공판장에서 첫날은 사람들이 대게를 5만 원에 샀습니다. 둘째 날은 8만 원에 샀습니다. 셋째 날은 9만 원에 샀습니다. 넷째 날은 10만 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12만 원에 샀습니다. 결국 가격은 추세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평선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추세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평선 대비 주가가 오늘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계속 사람들이 올려 사고 있는데 여섯째 날에 3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사지 않을까요, 대게를?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라도 살 거고 5만 원이라도 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으면 주가는 보통 이평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현재 주가의 추세를 읽으면서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희한하게도 이평선 밑에 떨어지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려는 성격을 갖게 되고,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 이평선 밑으로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리 학생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혹시나 많이 헷갈리신다면 네. 우리 왕초보 주식반 다시 재방송 12시 방송 다시 시청을 하시고, 또는 방송 끝나고 우리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을 통해서도 저한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면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차트에 나오는 지표들은 대개 이제 후행성이라고 했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우리가 산 그 주식의 평균을 나타내는 게 5일 이동 평균선인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이해가 가지만 이 점들을 다 연결해서 만든 게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선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같고요. 캔들도 마찬가지로 흐름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나 질문들은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친구 리스트가 뜹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 아래에 보이시나요? 왕초보 주식반 2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똑같이 써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신 다음에 0909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이 완료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2강의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1강의실과 2강의실 동일하게 자료 드리고요.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왕초보용 캔들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캔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바로 외울 수 없잖아요. 항상 복습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봐야지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받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방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실행하시면 첫 번째 이제 친구 리스트 페이지 뜨시죠? 거기에서 우측 상단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시면 이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이 창이 나오죠. 거기에 똑같이 아래 나가고 있는 왕초보 주식반 2라고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밑에 이제 링크 오픈 채팅방에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0909 공부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0909 써서 들어오셔서 질문도 해보시고요. 자료도 받아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복습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열심히 한번 주식의 기초를 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QR코드도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제 강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네.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이 이제 조금 네. 나왔네요. 네.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평선 넣은 차트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캔들이 5개입니다. 아니죠. 지금 6개네요. 6개인데 자, 지금 이 캔들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음봉 다음에 주가가 나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교실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거 하락할 것 같다. 왜? 음봉이 크니까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교실에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상승, 2번 하락입니다. 이제 이거 약간 응용편이네요. 그냥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를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캔들만 봤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동평균선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자, 우리 주리 학생 상승일 것 같습니까? 하락일 것 같습니까? 그냥 고민하실 거 없이 상승이요. 상승이요? 네, 고민 안 했습니다. 왜죠? 그게 저 이제 이유는 말 안 할까 봐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감으로 찍은 겁니까? 말을 할수록 뭔가 말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 더 말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실 한번 지금 많이 올려주셨네요. 지금 이 강의실 한번 볼게요. 2번 다 2번 다 2번 하락을 하셨네요. 저랑 반대로. 네. 강경임님 1번 올려주신 분 계시고요. 옹달쌤님, 힘내자님, 초보 탈출님 다 2번 올려주시고 계시고 내생의 첨주식님도 1번 그리고 애교왕 초보님은 몰라도 느낌으로 1번 네 1번 고 이런 느낌인데요. 네. 못 가도 1번 고. 당연히 상당수가 2번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캔들만 배웠으니까요. 네, 근데 정답은 네. 뭐예요? 정답은 화면을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어떻게 됐냐면 정답은 상승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 2번을 하신 분들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니, 왜? 그쵸. 아니, 거의 뭐 윗골이 조금 있는 거 보니까 하락 삽바형이고 거래량도 좀 실렸는데 이거는 강한 매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캔들만 배웠기 때문에 캔들만 적용하면
사실 여러분들 주식 얼마나 쉽겠습니까? 캔들로만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제가 우리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캔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 이평선까지 다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걸 전부 다 하는 이유는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세 흐름을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만으로 완벽한 추세 흐름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어려운 이유는 단편적으로 주식으로만 보려고 하고 이 패턴을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자, 예측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평선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캔들은 뭐 무슨 흐름인지 지금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캔들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금 흐름이 이평선은 어떻습니까? 자, 이평선을 보게 되면 이평선이 상승 추세입니다. 검은색 선이. 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과거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개 공판장에서 첫날은 5만 원에 사고 둘째 날은 7만 원에 사고 셋째 날은 8만 원에 사고 넷째 날은 9만 원에 사고 다섯째 날 10만 원에 샀는데 갑자기 여섯째 날에 3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야죠. 가서 일단은 사와야죠. 그렇죠. 사와야 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비싸게라도 사야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 특히 요 검은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중요한 이평선 이유는 5일 동안의 거래의 평균이라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을 끼고 보통 주가는 이평선에 붙어서 움직이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평선을 갑자기 크게 떨어진다. 종가는 여기 있고 이동평균선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검은색 선이 지나가니까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뚝 떨어지면 이 주가는 다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려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을 붙어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이해를 좀 하시면 하락 음봉이지만 5일 이동평균선 위로 회복한다면 주가가 올라오겠네라고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평선을 배울 때는 수렴과 확산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수렴이라는 건 5일 이동평균선의 주가는 수렴해서 붙어서 움직인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벌어져서 확산이 되면 아래로 확산이 되든 위로 확산이 되든 다시 이평선으로 붙어서 수렴하려는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요 차트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차트는 네. 어떻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캔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다시 붙으려는 성질이 강하겠죠. 그럼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금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평선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6만 6천 원 정도에 있고 이 양봉 캔들의 종가는 거의 6만 8,5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이평선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왜? 5일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여긴데 나 혼자만 이 물건을 비싸게 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 비싸게 샀네. 팔아야죠. 자, 그래서 보통 주가는 이평선에 붙으려고 한다. 네. 자, 근데 붙으려고 할 때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하락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바로 조금 이렇게 확 와서 붙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네, 너무 네. 어려워요. 네, 이런 거 우리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평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평선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평선은 결국 그동안에 5일 동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왔는가의 추세고 5일 이동 평균선은 5일 동안의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5일 동안 사람들이 산 평균 가격. 네. 그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높냐 낮냐 그거 가지고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고 네. 이 성질을 이해하시고 네. 네네네. 근데 선생님, 네. 저는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니 5일 평균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평균선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평균선도 있다는 건데 네. 5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다른 것도 보시는 당연히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제가 5일 이동 평균선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5일 이평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단기이면 단기일수록 주가는 이평선에 붙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 다 당연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있는데 장기일수록 떨어지려고 해요? 네, 그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네,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가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코스피 얘기할 때 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갭이 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크게 벌어져 있기도 하고 네. 또는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시초가가 크게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걸 이제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요거를 사실 이평선 하면서 갭 내용을 중간에 넣어도 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지난주에 노란톡에 네. 우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갭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갭은 결국 전일 종가 대비해서 높게 출발을 하는 거를 갭이라고 하는데요. 자, 갭 종류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이 갭을 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갭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갭이라는 건 주가가 추세가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요런 구간에서도 지금 갭이 있습니다. 자, 요런 구간에서도 지금 갭이 있는데 요런 거는 보통 갭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는 보통 갭이라고 하고 자, 주가가 요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 갭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요런 경우를 이제 돌파 갭이라고 합니다. 돌파 갭이라는 건 추세가 요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 추세를 뛰어넘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의 앞으로 상승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돌파 갭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멸 갭의 경우는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높게 출발했는데 그날 하루 동안 음봉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멸 갭인데 소멸 갭이 나오면 보통 주가는 하락할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성격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노란톡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평선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와, 우리 주리 학생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보니 시청자분들도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다 설명 못했으면 노란톡을 통해서 우리 왕초보 주식반 교실을 통해서도 계속 보충 자료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이동평균선 배워봤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에 붙어서 움직이려는 성질이 강하다. 주가는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딱 실전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헷갈리시더라도 강의실에서 공부 이어서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에 왕초보 주식반 2라고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0909 보이시죠? 0909 눌러서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2라고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